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에 공식적인 하여튼 뭔가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첫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직장에 각자 이제 직장에 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직장 동료한테 이제 첫 인사가 새해 첫날 아침 인사만큼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해피 뉴 이어가 되겠죠. 뭐 그거를 직역을 한다면은 행복한 새해 되세요가 될 것 같아요. 맞죠?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영어든 한글이든 모두들 새로운 한 해에 어떠한 행운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걸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함께 정말로 그 올 한 해는 좀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새해 결심을 하고 할 텐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살 빼는 것도 있고 금연 혹은 뭐 자기 개발, 그냥 영어 공부라던가 뭐 책을 얼마나 읽겠다라던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 나갈 수 있을까? 올 한 해 그거를 해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결과적으로 결국은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어떠한 습관인 것 같아요. 계속 그거를 해 나감으로써 어떠한 성취를 가지고 어떠한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습관이라는 거를 가지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지. 그게 한 66일 정도? 뭐 여기저기 말하는 거는 다르지만 한 두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해 나가야지만 그것이 몸에 박혀서 몸이 편하게 생각을 해서 어떠한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어떠한 그 새해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한다면 한 66일 정도는 노력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그것이 습관이 안 되고 또 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정도 노력했다 하면서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 6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면 올 한 해 시작을 하시면서 다들 힘드셨을 텐데, 그런 힘든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별을 보고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고기는 그날 밤새도록 진로나 방향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해가 떨어진 뒤부터는 날씨가 추워져서 노인의 등과 두 팔과 노쇠한 다리에 흘렸던 땀이 마르자 한기가 느껴졌다. 미끼 상자를 덮어두었던 부대를 벗겨 낮 동안 햇볕에 말려놓았었다. 해가 떨어지자 그는 등이 덮이게 그것을 목 주위에 감고는 어깨에 가로질러 있는 낚싯줄 밑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부대가 낚싯줄의 쿠션 역할을 해주었고 뱃머리에 기대어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고 앉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제법 편안한 자세가 되었다. 실제로는 견딜 수 없는 자세를 겨우 면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퍽 편안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도 저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저놈도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놈이 지금처럼 계속 버티고 있는 한에는 말이야. 한 번은 일어나서 뱃전 너머로 오줌을 누고 별을 올려다보면서 진로를 확인했다. 그의 어깨에서 곧장 뻗어나간 낚싯줄이 물속에서 마치 한 줄기 인광처럼 보였다. 이제 배와 고기는 아까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아바나 쪽 하늘이 그렇게 밝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류의 동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이놈의 고기가 가고 있는 진로가 옳다면 난 벌써 몇 시간 전에 불빛을 보았을 테니 말이야.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계속해서 그 고기놈만 생각해야지 하고 그는 곧 다짐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생각하란 말이야.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러고 나서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걸 구경할 수도 있을 텐데. 늙어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있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걸 잊지 말고 저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에는 꼭 먹어야 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밤중에 돌고래 2마리가 조각배 주위에 다가와 이리저리 뒹굴며 물을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내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을 쉬듯 물을 내뿜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착한 놈들이지. 놈들은 함께 놀고 장난도 치고 사랑도 하지. 저 돌고래들도 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이지. 그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자신의 낚시에 걸린 큰 고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별난 놈이야.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먹은 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힘센 놈, 또 이렇게 별나게 구는 놈은 머리털 나고 지금이
처음이지 뭐야. 날뛰지 않는 것을 보니 여간 똑똑한 놈이 아닌걸. 이놈이 날뛰거나 마구 요동치는 날에는 꼼짝없이 내가 끝장나고 말 텐데. 하지만 아마 전에도 여러 번 낚시에 걸린 경험이 있어 이럴 때는 지금처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자신의 상대가 오직 한 사람뿐이며 게다가 나이든 늙은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거야. 아무튼 굉장한 놈이야. 고깃살이 좋다면 시장에서 값이 많이 나가겠지. 미끼를 먹는 것도 낚싯줄을 끌고 가는 것도 꼭 사내답게 하는군. 싸울 때 조금도 당황하는 빛이 없단 말이야. 저놈에게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와 마찬가지로 그저 필사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까? 노인은 언젠가 청새치 한 쌍 중에서 한 마리를 낚았던 일이 기억났다. 먹이를 발견하면 순놈은 언제나 암컷에게 먼저 먹게 했다. 그때 낚시에 걸려든 놈은 암놈이었는데 겁에 질려 사방으로 마구 날뛰면서 필사적으로 투쟁하다가 곧 기직맥진해버렸고, 그러는 동안 순놈은 계속 암컷 옆에 붙어서 낚싯줄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암컷과 함께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수면을 맴돌기도 했다. 순놈이 너무 암놈 가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큰 낫처럼 날카롭고 모양이나 크기도 큰 낫 같은 꼬리로 낚싯줄을 끊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되었다. 노인은 암놈을 갈고리로 끌어올리고 몽둥이로 후려 갈겼는데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거칠고 쌍날 칼같이 뾰족한 주둥이를 잡고 몽둥이로 골통을 마구 후려치자 마침내 고기 색깔이 거울 뒷면의 색깔처럼 변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소년의 도움으로 그놈을 배 안으로 끌어올렸을 때까지도 순놈은 한시도 뱃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런 뒤 노인은 낚싯줄을 풀고 작사를 준비하는 동안 순놈은 암놈이 있는 곳을 보려고 뱃전 옆에서 공중 높이 뛰어올랐다가 날개처럼 생긴 자주색 가슴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널찍한 자주색 줄무늬를 드러내 보이더니 물속 깊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놈이었지. 하고 노인은 그때의 추억을 되새겼다.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더니만 청새치를 잡으면서 목격한 일 중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 애도 슬퍼했고 우리는 암놈에게 용서를 빌고는 즉시 칼질을 해버렸지. 그 애가 지금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둥구스름한 이물 널판지에 몸을 기댔다. 그러자 어깨에 가로질러 걸친 낚싯줄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큰 고기의 힘이 느껴졌다. 일단 내 계책에 걸려든 이상 어느 편이든 선택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데 이놈이 선택한 방법이란 온갖 올감이나 덫이나 계책이 미치지 못하는 먼 바다의 깊고 어두운 물속에 잠겨 있자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다다르지 못하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놈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것이고 정오부터 줄곧 이렇게 함께 있었던 거야. 더구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차라리 어부가 되지 말 걸 그랬나 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부가 되는 게 내 타고난 운명이 아닌가. 날이 밝는 대로 잊지 말고 꼭 다랑어를 먹어야지. 먼동이 트기 얼마 전 그의 뒤쪽에 내려둔 미끼 하나에 뭔가가 걸려들었다.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낚싯줄이 배점 밖으로 갑자기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칼집에 든 칼을 꺼내 배전에 기대고 있던 왼쪽 어깨로 고기의 모든 중량을 받으면서 배전 나무에 대고 낚싯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줄도 끊어버렸고 어둠 속에서 예비 낚싯줄의 풀어진 끝과 끝을 단단히 동여맸다. 노인은 한 손으로 이 일을 능란하게 해치웠으며 매듭을 단단히 동여매는 동안에는 감아놓은 낚싯줄을 한쪽 발로 꽉 누르고 있었다. 이제 예비 낚싯줄은 모두 6개가 생긴 셈이다. 방금 끊어버린 미끼를 매달았던 것에서 각각 2개, 지금 고기가 물고 있는 낚싯줄에서 또 2개로 그것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70m짜리 낚싯줄이 있는 데로 가서 그것마저 끊어버리고 예비줄에다 연결해 둬야겠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결국 400m 가까이 되는 카탈로니아산 좋은 밧줄이랑 낚시랑 목줄을 잃어버리는 셈이로구나. 그거야 또 장만하면 되지. 하지만 다른 고기를 잡으려다가 이 큰 놈이 달아나기라도 하면 누가 그걸 보상해 준담. 지금 막 미끼를 문 놈이 어떤 고기인지 나는 몰라. 청새치나 황새치 아니면 상어겠지. 무슨 고기가 걸렸는지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급하게 놓아줘야 했거든. 그 애가 옆에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지금 자네 곁에 없잖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자네 혼자뿐이니 어둡건 말건 아무튼 마지막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비줄 2개를 연결해 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노인은 그렇게 했다. 어둠 속이라 일하기 어려웠고 한 번은 고기놈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앞으로 꼬꾸라져 얼굴 아래가 찢어졌다. 피가 뺨을 타고 조금 흘러내렸다. 그러나 턱까지 흘러내리기도 전에 엉겨 말라버렸으며 그는 간신히 이물 쪽으로 돌아가 판자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부대의 위치를 바로잡은 뒤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움직여 다른 쪽 어깨 위에 걸쳐지도록 했다. 그리고 어깨의 힘으로 줄을 고정시키면서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주의 깊게 가늠해 보고 나서 한 손을 물에 담가 나아가는 조각배의 속도를 헤아려 보았다. 저놈이 뭐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쳤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목줄의 철사가 놈의 언덕같이 큼직한 등을 긁은 게 틀림없어. 그래도 놈의 등은 분명 내 등만큼 아프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놈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이 배를 영원히 끌고 살 순 없겠지. 문제 될 만한 일은 모조리 해치웠겠다. 예비줄도 충분히 있겠다.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고기야. 노인은 크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난 죽을 때까지 너랑 함께 있을 테다. 아마 저놈도 나하고 끝까지 같이 있으려고 하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하고는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기 전 이 시각에는 추웠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뱃전에 몸을 밀착시켰다. 저놈이 버티는 한 나도 버틸 수 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네. 이미 제 생각에는 노인과 그 물고기는 어떠한 그런 자기가 목표하고자 하는 노인은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생선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서로 다른 목적이 있지만 이미 이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두 그런 생각이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노인이 어떠한 물고기라던가 그냥 편하게 잡고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생선, 물고기의 그 생각을 읽는 모습이 참 노련함, 그런 멋있음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